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모든 사고는 거기에 대한 그 원인과 그 책임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일반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상황의 개개별적인 사례를 분석해서 책임 분담의 규명 절차가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가를 내준 사람의 책임이겠죠?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도로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은 그 도로를 만든 사람의 책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운전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은 개별 사건의 허가를 책임 분담을 김광우 기획관 네. 진술이 허가를 내준 사람은 그럼 책임 없는데 갔다가 비행을 잘못해가지고 충돌한 조종사의 책임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에 의해서 합리적이라고도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의 됐습니다. 책임 규명에 따라서 됐습니다. 책임이 그 다음에 혼성비행단장에게 묻겠습니다. 112층짜리 건물이 잠실에 들어서고 나서 성남기지를 출입하는 비행기와 충돌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비행단장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방금 군사계획관이 답변 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비행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규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제 질문은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책임 규명을 어떻게 하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규를 따지고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군의 입장만 본다면 누구의 거기 들어서는 건 책임인지에 대해서 부당입니다.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제가 진술을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10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이 김광우 진술인하고 똑같은 의견입니까?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와 협의 과정에서 혹시 논의될 수 있다. 저희가 예하 비행 단장으로서 지금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논의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할 부대장으로서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안 하시고 자꾸 딴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합법적으로 지어졌다면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항공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 혼성 비행단장께서 써오신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거의 확신에 찬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제2롯데월드 이 사안에 대해서 몇 번을 검토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군이 최선을 다해서 사심없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비방만 하는 것은 군을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대통령 작년 4월에 대통령 지시가 없었더라도 군은 이걸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제2롯데월드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 본질이 오도되는 게 뭐냐면 비행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에는 정밀 비행안전구역은 벗어납니다. 군사시설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은 벗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벌써 제가 4분 몇 초 지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좀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진학 진술인, 조진수 진술인, 김성전 진술인 세 분이 우려하신 항로를 이탈한 그런 충돌 사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혼성 비행단장은 직접 지금 부대 지휘관인데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제일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건 저와 저희 부하들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부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갖고 오신 진술에 15비행단 소속 조종사들이 일반적 의견은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진술이 돼 있고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제가 공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대한 공군의 검토 의견이라는 이 자료에 보면 공군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2년 전에. 이 자료에는 군 조종사 133명 중에 75.2%가 또 군 관제사 34명 중에 85.3%가 제2롯데월드 건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당시에 조사에 대해서 응답을 했고
비슷한 퍼센트로, 그보다 약간 더 높은 퍼센트로 조종사의 이착륙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2년 전에 불과 우리 군 조종사와 군 관제사들이 75%, 85%의 수준으로 충돌 위험성, 조종사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우리 15 비행단 소속 조종사들의 일반적 의견이 문제없다, 이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2년 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당시엔 롯데에서는 정밀 접근 구역에서 돈 이야기 말고요. 예. 돈 되겠다는 이야기 말고 그거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2년 안에 안전기술이 예. 그렇게 비약적으로 제가 향상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롯데에서 공군에서 안전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 했을 때 그런 아무런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롯데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그 당시 문제점을 많은 걸 제시했습니다. 그걸 롯데에서는 해주겠다. 예, 그럼 롯데에서 역으로 해주겠다는 게 결국 예. 활주로 틀어주고 안전장비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 1호기에 첨단 충돌 방지 장치를 예. 부착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도 공군이 예. 이번에 롯데 측에 제시한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리스트에 보니까 예. 그죠? 예. 이 첨단 충돌 안전 방지 장치나 지형 인식 경보 체계라는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예. 지형 인식 경보 체계의 경우에는 이 비용 리스트 불과 며칠 전에 제출한 비용 리스트에 보면 고정익 항공기 50여 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호기를 포함해서 50대만 이 장치를 달고 나머지 이 성남기지에 출입하는 비행기는 이 장치 안 달아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요? 예. 그러면 안전한데 뭐 하려고 첨단 충돌 방지 그래서 장치 조종사들의 의견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운항하는 조종사들한테 위험이 더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 한 번씩은 외국 국빈 비행기나 그래서 제가 전시에 성남기지에 평시에는 훈련 안 하다가 전시에 거기 내려야 되는 예. 그런 조종사들은 이런 안전장치 없이도 내려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기나 고정익 예. 50대는 예. 그런 안전장치를 달아야 되고 예. 나머지 전시나 이런 데 오는 비행기는 안 달아도 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PAR 정밀 접근 장비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만 해도 지금 15m 벗어나면 경고가 옵니다. 제가 PAR 저희 장비에서 28도 각도인데 그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으로 각도는 5도. 자, 오른쪽은 항로를요. 불의의 환경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아까 이진학 진술인 조진수 진술인 말씀하신 대로 예, 예.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예. 그죠?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270, 80m 고도로 나르는 비행기가 555m짜리 빌딩에 충돌할 시간이 아까 17초에서 35초 또 10초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무리 이런 첨단 장치가 있어도 사고가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혼성 비행단장은 지금 이진학 진술인이나 조진수 진술인이나 이 김성전 이 세 분의 안전 위험, 특히 항로 이탈, 식풍 여러 가지 이상의 이 자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보편적, 객관적인 사항은 그보다 낮은 빌딩에도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저희 비행장에 북쪽에 2km 지점에 저희 동남권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날 때 비행기 고도가 75m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조종사들이 지금 주야로 계속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 지역구에도 전투기 비행장이 있는데 예, 예? 예. 이 1층짜리, 2층짜리 연립주택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샌디에고 발생한 사고죠. 예, 예. 지금 성남 송파에 있는 건물에도 언제든지 그런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인정하시죠. 그걸 대비하면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예. 555m짜리 빌딩을 그거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인정하신 대로 예? 그거를 그렇게 그리고 그 대형 참사의 그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굳이 그렇게 100% 확실한 그런 예? 자신의 찬 그런 어조로 찬성을 하셔야 됩니까? 제가 다시 부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관께서? 아까 그 송 교수께서도 진술을 해주셨듯이 과학입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예. 과학적으로 볼 때 지금 15m만 롯데 옆을 지날 때 15m 벗어나면 1차 경고, 문제는 이제 30m 가면 예. 2차 경고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게 과학은 돼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하는데 예, 예. 사람은 똑같다는 거겠죠. 예.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저 우리 기준 진술인에게 롯데물산의 기준 진술인에게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진술인들께서 롯데 건물 555m는
비행안전에 위험하고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라고 진술하신 분들 세 분의 진술인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롯데 112층이 들어서면 그 옆으로 말이죠. 그 중간쯤에 비행기가 쌩쌩 지나다니고 그 비행기가 1점 몇 킬로 안에 또 바람이 불면 수백 메터 안에 건물에 접근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행기들이 지나가는데 건물을 짓겠다는 롯데물산 측에서 정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오늘 기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일부는 과장된 측면이 뭐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뭐 거기에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왜 롯데는 하필 거기에 112층짜리를 지어야 되느냐? 왜 하필 그 장소에 지어야 되느냐? 딴 데 지으면 안 되느냐? 이걸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왜 하필 거기 딱 정해진 거기에 그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국민들 앞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말고는 초고층이 들어갈 적지가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세 군데 어디입니까? 상암 쪽하고 지금 용산 쪽인데요. 예. 지금 상암 쪽은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아마 들어서기가 힘들 겁니다. 그 땅 롯데가 언제 샀습니까? 지금 그 짓겠다는 그 땅 몇 평입니까? 26,700평입니다. 그러면 그게 87,770 제곱미터 맞습니까? 네, 88,000 예, 88,000. 그게 88년에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매입 87년 말 가격이 800억 정도 됩니까? 예, 819억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평당 8,600만 원입니다. 평당 2,600만 원이 아니고 8,600만 원. 평당요? 예. 평당 8,600입니까? 예. 제곱미터당 2,600, 이게 8,600이구만요. 그럼 지금 제가 곱해보니까 한 2조 3천억 원 정도가 예. 지금 땅값입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2조 3천억 원짜리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바로 옆이나 그 안전구역을 벗어난, 예? 아니면 서울시의 다른데 가서 지을 의향은 전혀 없고 거기에 굳이 지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위치밖에 지금 초고층이 서울에 들어설 위치가 마땅하게 서울시에 없다라고 초고층 봅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딱 그 자리밖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데가 없다라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 국민으로서 전혀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롯데가 여기에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지금 제1 롯데월드에 지금 연간 약 150만 명의 지금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와 연계해서 초고층을 뭔가 이 상승 효과가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그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롯데호텔, 제1 롯데월드, 네. 롯데쇼 백화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지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그거하고 함께 묶어야만 지금 저희가 초고층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올 그 회사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를 지금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네. 롯데가 초고층을 짓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네.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네. 롯데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기업이?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 나름의 철학이 있고 어떤 그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우리나라 기업인 롯데가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 롯데라는 그룹이 나빠지고 만에 하나 망해버리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왜 기업이 이익을 남는 걸 안 하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선 당장의 이익보다도 이 장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초고층이라는 아이콘이 어떤 도시 관광의 명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리하시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250만 명 고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1조 7천에서 2조 원 정도 투자하시죠? 예,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50만 명이 연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일자리는 몇 개 생길까요? 지금 250만 명의 연인원은 5년 동안의 건설 기간 그럼 동안 1년에 50만 명이거든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일자리로 따지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50만 맨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하루에 대개 피크 타임 때는 4, 5천 명, 평균에서 2천 명. 네. 예, 이 정권이 5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녹색 뉴딜 사업이라는 하는데도 일자리가 96만 개밖에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96만 개 일자리도 과장됐다고 전문가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50만 명이라는 숫자를 쓰실 때 이거는 엄청나게 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롯데에서 이런 부분은 국민을 호도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50만 맨데이, 그리고 총 인건비는 4,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맨데이라 그러면 잘 모르고요. 국민들은 250만 명 이러면 마치 250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이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시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네, 아까 앞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진학 진수님께서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는지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는 저희가 건축을 완료하고 2만 3천 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 아까 이진학 진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성남 기지는 폐쇄될 거다. 짓고 나면 그 건물에 들어선 사람이 바로 옆으로 쌩쌩 다니는 비행기들 보면서 도저히 불안하고 못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단 민원을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성남 기지는 폐쇄될 것이다. 이렇게 이진학 진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 김광우 진수님과 박영석 비행단장의 의견만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십시오. 차례대로. 국제규범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규범을 근거로 우리 공군이 만든 교범에 의해서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이 분명히 보장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상황 하에서 향후에도 성남기지는 이전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런 주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관할 부대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지 주변에 유래 신도시가 송파 신도시입니다. 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롯데도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비행장에 나가라는 그런 그냥 비행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을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건 좀 대비를 좀 해주셨사 하고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죠. 제 질문은 예. 롯데를 짓기 때문에 예. 폐쇄될 거의 잠시와 관계없이 그거는- 판교나 미래 신도시와 관계없이 예. 롯데를 바로 6km 거리에 예, 예. 롯데를 짓기 때문에 성남기지는 결국 폐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 그 점에 과정은 대해서 예, 롯데 과정은 이제 그 상부 기관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 과정이 협의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축 협의를 해줄 때는 새로운 민원, 그러니까 비행장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민원인이 그런 소음이나 그다음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제기 안 하는 조건부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롯데도 건축이 된다면 그런 조건부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만약 저에게 건축 협의가 온다면 당연히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